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꾼 알리압달은 말합니다. 변화가 전혀 없어진 삶, 이를 미루는 한심한 내 모습, 항상 겁에 질린 스스로가 보인다면 이 중 하나만 따라하면 됩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변화를 지금 시작하세요. 누군가는 꿈 같은 현실을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남이 그려온 꿈 속에 산다. 주인공과 조연으로 나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삶,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산 증인들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인공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패배자의 삶을 살다가 180도로 인생을 바꾼 알리압달은 아주 작은 변화 혹은 인식의 전환이면 누구나 주인공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닌 더 큰 용기를 만드는 메커니즘에 있다고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압달이 나눈 인생의 두려움을 상쇄하는 간단한 4가지 셀프 테스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너무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두려웠던 주인공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알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처음으로 제 사업과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미뤄왔죠. 그리고 제가 찾아낸 미루기의 이유는 바로 내면의 완벽주의자적 성향.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방황하며 허송 세월을 보낸 알리. 그의 인생이 바뀐 첫 번째 스텝은 뭐였을까요? 알리는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제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았을 때 7년간 미뤄온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완벽주의자적 성향 때문에 시작을 못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행동을 막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실패를 하게 될까 가지는 두려움,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내 포기할 것 같다는 두려움.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은 두뇌에서 나타나는 두뇌 신경과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닌 두뇌 속 두려움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자극으로 우리의 몸과 온 두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 비교적 안전한 삶을 사는 우리는 느껴야 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데도 지레 겁을 먹고서 감정적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알리의 행보와 행동을 보면 시작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리는 자신이 시작한 4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UCLA에서 진행된 실험이기도 합니다. 바로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특정 사물이나 동물에 대해 극심한 공포나 트라우마를 가진 실험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게 했죠. 그리고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장 덜 느낀 그룹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소리내어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affective labeling, 감정에 이름 붙이기라고 하며 우리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만들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권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루고 있는 일에도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너무 바빠서 그 도전을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마냥 미루려는 반응보다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혹시 실패하게 될까봐 걱정이 들어서야, 혹은 남들이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억지로 씌우게 되면 숨어있던 공포, 두려움은 우리 앞에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통제도 쉬워지게 될 거예요. 알리가 말한 두 번째 방법은 하워드 베커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한 레이블링 티어리, 사회적 이름표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표들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거죠. 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준 인격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시험을 망친 일 때문에 놀림을 당하면 멍청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거나 수많은 인간관계 속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이름표를 받아들여 버리죠. 그렇게 사회적 이름표를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이고 머지않아 결국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루기만 하며 준비하는 자신에게 평생 학습자라는 이름표를 붙였어요.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갈 테니까 오히려 실패에 앞서 자신을 보면서 속삭였죠. 이렇게 나는 또 하나를 배운 거야. 즉, 닥친 상황 앞에서 자신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일지 간단한 여부가 행동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문제 앞에선 우리는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문제 속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찾던지 혹은 긍정적인 내 모습으로 나아갈 건지 자신에게 원하는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알리가 나눈 세 번째 인생 전환법, 10-10-10 법칙.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거절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진 우리는 도전 앞 거절과 실패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 순간 자체를 마주치길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순간이라는 단어에 이번 법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알리는 이렇게 말했죠. 거절과 실패를 마주할까 두려워하는 우리는 도전 후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들만 걱정합니다. 즉, 더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이 부분을 완화해줄 심리학적 방법이 있어요. Cognitive Reappraisal, 인식의 재검토라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바꿔서 감정과 인식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직면한 이 두려움이 10분 뒤엔 어떨까? 그리고 10주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마지막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면 10분 후에 나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10주 뒤에는 어떨까요? 아마 억지로 떠올려야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아마 기억조차 못할 겁니다. 즉, 10-10-10 법칙의 세 가지 질문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만드는 한 가지 기술입니다. 이런 그의 조언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만약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10분 뒤에 나는 안도감을 가지겠지만 10주 뒤 그리고 10년 뒤에 스스로에게는 내가 그때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혹시나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후회로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부턴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세요. 알리가 나눈 마지막 방법은 배트맨 이펙트, 배트맨 효과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레이첼 화이트 교수의 실험에서 탄생했죠. 그녀가 가졌던 궁금증은 단 하나, 아이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만약 다른 자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는 각각 아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숙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을 심어뒀죠.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숙제를 줬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자신 내면의 생각과 느낌대로 행동을 하라고 했으며, 마지막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속 주인공이나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생각한 상태로 눈앞에 숙제를 해보라고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영화 속 캐릭터 혹은 동경하는 롤모델로 생각한 그룹의 아이들이 집중력과 자제력 그리고 끈기에 있어서도 월등하게 높은 결과치를 가지게 됐거든요. 알리는 이 부분을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동경하는 영화 속 영웅은 엑스맨에 나오는 프로페서 X입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도전 앞 걱정들이 몰려올 때면 저는 내면의 슈퍼히어로인 프로페서 X를 불러오기 위해 저에게 필요 없는 안경을 쓰곤 합니다. 이미 레이저 시술을 해서 시력은 너무 좋지만 마치 배트맨이 가면을 쓰는 것처럼 안경을 쓰는 순간이 저에겐 내면의 영웅을 꺼내는 일종의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경을 쓰면 저는 제 자신에게 더 큰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만의 배트맨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이번 영상 속 알리의 인사이트들이 어떠셨나요? 그의 인사이트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반대로 더 큰 용기를 가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진짜 두려움이 뭔지,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돌아보고 직접 감정과 내가 원하는 자아에 이름표를 붙여 실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트맨 효과를 위해 자신만의 신호를 만들고 원하는 롤모델 혹은 슈퍼히어로들의 자아를 두려움 앞 직접 느껴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알리 압덜이지만 그의 과거는 스트레스 속에 갇힌 어린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연습법을 통해서 두려움 앞 더 큰 용기를 위해 노력했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려워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름표를 붙이며 내면의 롤모델을 깨워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오래전 꿨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목표가 되고 더 나아가 현실이 되어갈 겁니다. 저는 그 여정을 꾸준하게 응원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